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낯뜨거운 충성 경쟁을 벌이고 나서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비 어천가부터 부르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민주당 경선에 이제 지금 후보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며칠 전 엊그저께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뭐 상인들도 격려를 했습니다만은 그 오뎅 먹는 퍼포먼스, 이 정치인들은 이 오뎅 먹는 퍼포먼스를 처음 보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 코로나인데 그 방역이 있잖아요. 예. 지금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4명이서 이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요. 예. 이런데 저는 지도자들인데 그 쇼하려고요. 수행원들에게 많이 다니면서 결국 이제 먹는 퍼포먼스 있잖아. 서민 쇼하는 있잖아. 예. 이것도 일종의 쇼통이죠. 예. 쇼통. 이게 과연 지금 코로나 위기에 맞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호나 박영선이가 이제 그 대깨문들의 간택 있잖아. 대깨문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눈물겹게 충성 경쟁하는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그 심정은 되게 이해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것도 정도죠. 과유불급이에요. 국민들의 그 생각도 있잖아요. 박영선이가 문재인 보유국이다. 문재인 보유국?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야, 정말 저는 이렇게 문비어천가를 불러도 심하게 이런 데 그 아부하는 이런 거는 처음 봤고요. 우상호도 이제 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든든한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뭐 이러면서 계속 아부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국민의 정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서도 많잖아요. 예.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24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69회 생일 아닙니까? 그 축하 메시지를 지금 SNS,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영선이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무슨 대단한 뭐 인물이라든가 문화재 같은 뭐 보유국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상호 의원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문비어천가를 불러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선에서 권리당원이 50%고 일반 국민이 50% 이렇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리당원이 경선 결과를 좌우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지지층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과했죠. 일단 뭐 문재인의 69회 뭐 생일이다. 예. 뭐 이런 데 그 지금 했잖아. 1월 24일이.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 많아요. 문재인 자서전 보면 이제 뭐 흥남부두 철수할 때 내가 내려오다가 뱃속에서 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여러 이제 김문수 TV나 유튜브나 여러 개 보세요.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해가지고 뭐 이미 북한에서 출생해가지고 출생했다는 내렸다 이런 설도 많아요. 그 생애는 이게 일단 그 다툼이 있다는 걸 첫째 그 정리해 두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박영선이가 뭐 문재인 보유국하고 우상호가 든든한 대통령 하면서 그 앞부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대통령을 가지게 돼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앞부분에 사상 최초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전대미문이라 하거든요. 근데 전대미문을 지켜가면요. 전대미문 역사상 문재인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대미문. 우리가 동문서답 하면 문재인이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뭐 우상호는 이게 좋은 의미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쩌고 할지 몰라도 나쁜 의미로 정말 이게 문재인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망가지고 국민들의 그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역사상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전대미문 쓰는 국민도 있거든요. 예. 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심도 좀 헤아려 가지고 좀 이게 그 말을 자제하면서 절제하게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또 칭송을 했네요. 우상호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고 이렇게까지는 뭐 하는 사람은 아닌데 급하기는 급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권 특히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즉 경선 후보들은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비판을 비판할 수 했습니다.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주호영 대표가 문재인이 그 사면 있잖아요. 예. 사면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문재인 당신도 이제 그 퇴임하면 사면이 필요할 때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주호영 대표가 했더니 또 이게 대깨문이나 그 의원들이 막 난리가 대통령한테 났죠. 도가 넘은 발언 아니냐고 예.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항상 이게 우스갯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동문서답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대미문 이야기했잖아. 하나 이제 더 하면 문전옥답이란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문재인의 전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문전옥답. 이게 문재인의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 말이 맞잖아요. 예. 감옥 가면 자기도 이게 사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두문불출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문불출. 예. 두 번 다시 두문. 문재인 같은 사람이 불출 넣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예. 이런 게 지금 이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따라서 저는 뭐 야당 의원들은 이제 그 비판한 건 당연하고요. 아마 이제 그 박영선이나 우상호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그 본선보다 경선에서 이기하니까. 예선이 이제 급하니까 예, 예선에서 자꾸 이게 이기하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눈물겨운 구애 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관직에 미련이 많은 것 같더라. 서울시장보다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3번이나 찾아가서 서울시장 출마를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성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요. 저는 이래 봐요. 박영선은 이제 그 장관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김동연을 불러온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박영선은 정치적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여론을 알거든요. 첫째는 이제 예선전 있죠. 예선은 이제 예선도 우여곡절 끝에 박영선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5대5로 봐요. 네, 우상호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영선이가 인지도는 약간 높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조직력을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좌파는 전대협, 전대협이 어떤 세력이에요? 옛날에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발 때 구국의 강철대오 이 세력이 주도예요. 이인영, 임종석. 근데 우상호도 일기 부의장이죠. 저는 이제 전대협을 구국의 강철대오가 아니고 망국의 강철대오. 나라 팔아먹는 매국의 강철대오. 종북의 강철대오라고 보지만 그러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운동권 조직력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우상호가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선이죠. 우여곡절 끝에 박영선이가 되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의 임기 말이잖아. 예. 임기 말의 심판 선거는 항상 이 여당이 불리하죠. 예. 따라서 저는 박영선이가 이제 그 장관 미련보다는 본인이 좀 쉽지 않은 선거니까 김동연한테 슬쩍 이게 대신 떠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자기가 뭐 희생양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를 봐더라도 서울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31.4%, 민주당이 27.2%로 뭐 최근에 단일화 문제가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의 경우는 좀 뒤집혔다고 하지만 서울은 굳건하니 아직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도 말씀하신 대로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서울시장 여당 후보들이 문비여 청가를 본다면은 이번에 주일대사로 간 강창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국내에 있을 때는 뭐 상당히 반일 축창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래서 일황에 대해서도 일본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창일 의원이 일왕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 일본에 가서는 황제 폐하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무리 일본에 대해서 지금 저자세 외교를 편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은 일고 있어요. 그렇죠. 현 정부의 이제 그 외교 정책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반일, 반미, 그리고 이제 그 친중, 친북, 이거 아닙니까? 그 이제까지 이제 그 반미하고 반일 축창과 의병, 조국이부터 축창과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문재인이가요, 작년에 이제 그 시도지사하고 부산에 갔을 때 거북선 횟집에 갔습니다. 거북선 횟집.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2척 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일하다가 근데 이번에 그 왜 친일로 돌아서느냐? 그는 이제 올림픽 앞두고 또 김정은하고 이제 불러서 일본에서 한바탕 평화 쇼 있잖아. 쇼 하려면 이게 일본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공식 명칭은 천황, 황이죠. 근데 그 강창일이가 의원 시절에 일왕 했다가 이제 그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임장을 내면서 천황 폐하께 신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천황도 더 나아가죠. 폐하께, 천황 폐하께. 이게 뭡니까? 만약에 저희 그 보수 쪽에서 이렇게 말했으면요. 또 여기 대깨문 좌파들이 야, 너 이게 토착 왜구 아니냐? 토착 왜구. 축창가 들고 이게 무절리대 이랬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바로 좌파들의 이중성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이게 천황폐하 이러다가 또 이게 필요 없으면 일왕 이랬다가 정말 이게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사, 그 아픈 과거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지금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2015년 위안부 합의 그 자체도 폐기 처분해버린 거 아니에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다 그것도 뭐 국가 간 합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확인해주고 자기의 전에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 4차 한번 해보겠다고 일본한테 이런 저자세 불종외교를 하고 있으니 대외적인 외교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국가 품격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국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완전히 과거사 문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그런 외교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때 강제징용 판결 좀 늦게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막 정치적 뒷거래했다 해가지고 지금 양승태 이제 대법원장부터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이게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합의할 때 10억 있잖아요. 10억 N. 이걸 이게 또 뭐 무효라고 안 받는다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10억 N 가지고 기금 만들자.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요. 그때 윤미향이가 얼마나 그 합의를 비판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자기가 모금해가지고 일본 돈 대신에 우리가 준다 해놨고 모금하면서 이게 자기가 꿀꺽 해가지고 지금 이게 몇 개 혐의로 윤미향이가 재판 중에 있습니까? 정말 저는 심각하고요. 가장 황당한 거는 이게 문재인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 사람은 유체이탈 화법이고 어제 한 말하고 오늘 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신년회견하면서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과 강제징용을 현금화시키는 거는 당황스럽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에게 판결 안 한다고 양성자하고 다 잡아여놓고 갑자기 그 판결이 당황스럽다? 또는 이게 강제징용 현금화했잖아요. 압류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저는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국제사회 신뢰를 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일 대사로 부임하는 강창일 전 의원이 그동안의 자세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천황폐하 하면서 문비어천가가 아니라 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표변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식의 외교 정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